네, 건강매거진 일부 이번 순서는요, 질병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모든 병은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라고 합니다. 그만큼 걸리기는 쉬워도 또 완치, 낫기는 어려운 게 참 병인데요. 오늘은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현대인의 8대 난치병으로 불리는 알레르기, 호흡기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고요. 02-6677-0012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꼭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매거진 일부 함께할 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서효석 한의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또 멋지게 이렇게 두루마기까지 착용을 하고 오셨는데요. 오늘 상담하시면서 또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일명 좀 완치가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난치성 질환, 현대인들의 난치성 질환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대표적일까요? 예, 알레르기 질환으로서는 비염, 천식, 아토피 또는 편도선염, 그리고 이제 호흡기 질환으로서는 폐렴,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폐섬유화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엄청이죠. 생각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예. 비염 하나만 해도 꽃가루철에 그렇죠. 동경의 그 마스크 부대들 전부 비염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통계적으로 일본에는 아토피 환자가 4천만 명이 있다. 네. 그러니까 아토피보다 더 많은 게 비염인데 이거는 뭐 전 국민의 병, 전 인류의 병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조금 이런 비염 같은 거는 겪어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정도로 많은 분들이 흔하게 앓고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치료도 어렵고 또 재발이 쉬운 현대인의 8대 난치병,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알레르기성 질환, 이게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일까요? 물론이죠. 예. 이제 알레르기라는 말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이 알레르기라는 것은 특정인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데 네. 보통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데 특정인에게 유난하게 나타난다. 특정인, 네. 예, 예를 들면은 꽃가루나 동물의 털은 보통 사람에게 다 괜찮아요. 그런데 특정인은 꽃가루나 동물의 털에 과민하게 반응해서 콧물이나 재채기 네. 또는 가려워서 손으로 긁는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것은 바로 면역 체계가 총명하지 못해서 네. 오인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 제대로 알면 해롭지 않은데 네. 이게 해로운 걸로 오인하면 오지 말라고 재채기를 하고 혹시 들어올지 몰라 손으로 긁어내고 콧물이 씻어내고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총명한 면역력이 해답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면역 체계에 어떤 이상이 와서 우리 몸이 좀 오인하기 때문에 네, 예. 이런 재채기나 콧물 이런 증상들을 이제 반응으로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죠. 비염과 천식, 아토피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세 가지 질환은 한 가지만 앓는 분들보다는 좀 동시에 여러 가지 앓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 아토피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천식을 앓고 있고 네. 비염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천식 증상이나 이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드물게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앓고 있어요. 비염, 천식, 아토피. 사실은 뿌리가 같은 한 가지의 병이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비염과 천식은 이 편도선과 아주 밀접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편도선이 예. 건강을 회복하면은 비염, 천식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알레르기성 질환이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어떤 특정한 체질에 나타난다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성 질환이 나타나는 체질과 정상 체질, 차이점을 좀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잠깐만요. 네. 이게 편도선염이 나타나서 우선 한 번 더 그냥 화면을 여기에 맞춰놓고 네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 성 체질과 정상 체질을 음.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특정 원인 물질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과민 반응이 없으면 정상 체질이다. 네. 과민 반응을 보이면 알레르기 체질이다. 그렇군요. 소위 이제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찾기 위해서 이제 큰 병원에서는 보통 한 400여 종류의 네.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준비했다가 이제 각종 테스트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사실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원인을 찝어냈다 하더라도 그걸 피해갈 수 없어요. 꽃가루 피해갈 수 없죠. 그렇죠. 진먼지 진드기 피해갈 수 없죠.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근본적으로는 내 면역 체계가 총명을 되찾아서 그런 해롭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가 치료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 체질 자체를 아예 이제 정상 체질로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확실하게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편도선이 건강해지면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천식 저절로 사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편도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림을 보면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편도선염 어떤 질환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편도선은 숨길을 지키는 군부대이다. 숨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숨을 쉬고 있죠. 숨길이라는 것은 숨이 들어오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숨은 코로 들어와서 기관지를 통해서 거쳐서 폐에 머물다가 나가고 또 새로운 숨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런데 내 몸은 이 들어오는 숨에 대해서 특별히 아주 철저한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숨 속에 적군들이 들어옵니다. 가상의 적군. 자, 폐렴균 들어오죠. 또 독감 바이러스 들어오죠. 그렇죠. 자,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요. 폐렴균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코에 들어왔어요. 이제 그 다음에 목표는 저 목구멍만 넘어가면 자손만대 먹고 산다. 야망을 가지고. 그렇죠. 폐에 닿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목에 왔어요. 이때 내 몸이 무방비 큰일 나요. 내 몸에도 지키는 임자가 있다. 그렇죠. 자, 이제 군부대가 있어요. 군부대에서 보초가 나온다. 보초가 나와서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철저히 검문한다. 자, 폐렴균 발견, 폐렴균 내려. 독감 바이러스 발견, 바이러스 내려. 콜레라균도 왔네, 너도 내려. 이래야만 내 생명이 안전하다. 자, 바로 그 숨길을 지키는 군부대의 부대 이름이 편도부대. 그렇군요.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나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자, 그 부대를 지키는 보초의 눈빛이 초롱초롱 빛날 때 내 생명이 안전하다, 내 건강이 확실하다. 만일 졸고 있으면 살금살금 지나간다.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편도에서 흘러내리는 사실은 백혈구입니다. 편도를 의학적으로 정의하면 내 몸 최대 임파선, 임파구가 생물처럼 흘러나오는 곳. 최대 임파선에서 흘러나오는 임파구 바로 백혈구죠. 바로 그 백혈구의 눈빛이 초롱초롱 빛날 때 폐렴 구균 또는 독감 바이러스 모두를 물리치고 연이어 비염, 천식마저 없앨 수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호흡기 질환들이 이제 최초로 이제 병균들이 좀 지나가는 곳이 편도선이다. 그래서 편도선이 우리 숨길을 지키는 군 부대다라고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도선이 좀 건강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병들로부터 좀 안전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제 편도선염에 걸리게 되거든요. 편도선염에 걸리게 되면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나요? 목구멍이 아프거나 39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또는 그 임파선이 부어가지고 부은 것을 본인이 느낄 수 있고 또 두통이 동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편도선염의 몸살기도 있죠. 춥고 오한 발열.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보통 감기 걸렸을 때 흔히들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한 경우는 침
숨 삼키는 것조차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 음식 먹기가 어렵다는 예.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편도선염에 걸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알레르기성 질환 또는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서울이고요. 026677-0012번입니다.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이 주신 분, 전화 주신 분 성함,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네, 67세고요. 네, 67세시고요. 네, 네. 예, 오늘 어떤 한- 점이 지금 가장 궁금하세요? 오른쪽에 비염이 있고요. 예, 예. 오른쪽 코에. 오른쪽 코에. 네. 그리고 몸이 뭐 벌레가 문 것처럼 몸이 좀 따끔따끔하고요. 따끔따끔하시고. 네. 예. 때로는 벌레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이 목에서 그 보통기침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하면은 가래가 넘어와요. 네. 그 가래가 뭐가 이렇게 크게 있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 나오는 그런 느낌이고요. 네네. 근데 그렇게 안 올 수가 없어요. 목근이 칼하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이물감이 느껴지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걸 보통 지금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상담드렸습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된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예. 네. 이제 약을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네. 좀 호전되지 않고 계신 거죠? 예, 비염 걸린 지는 한 10년 좀 넘었고요. 그러시군요. 굉장히 오래 좀 비염을 앓고 계셨는데, 자, 이런 증상들을 좀 호전시킬 수 있는지, 치료법이 있는지 한번 상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보세요? 예. 네네. 가끔 뭐 목 근육이 하나요? 이렇게 이거 입을 쩍 벌리고 이거 보면은 거기가 부어요. 목이 붓는다는 말씀이세요? 그 목조시라고 그러나 네네네. 뭐라고 그러나 예. 네네. 거기가 좀 부어.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봐도 부은 태가 나고 예. 거울 놓고 이렇게 후라시로 이렇게 보면은 네네. 부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상담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지금 이제 부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목전양 옆에 두툼한 살덩이, 바로 임파선입니다. 이 임파선이 곧잘 붓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편도선염이죠. 이 편도가 건강치 않기 때문에 지금 10년 이상의 비염의 고통을 받고 계신데, 이제 선생님의 편도가 건강을 회복하면 이제 이 오래된 비염, 알레르기에 대해서 일반 인식은 고칠 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낫는 병이라고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아닙니다. 이제 선생님의 편도선이 건강을 되찾으면 이제 이 건강 편도 비염의 뿌리를 뽑는다. 콧물 재채기, 코막힘, 코 넘어감, 기침가래 이제 모두가 사라지게 됩니다. 충분히 잘 고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먼저 충분한 치료로 이렇게 오랫동안 알아오신 비염도 충분히 낫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한번 전문 병원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잘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들처럼 알레르기성 질환 그리고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네, 서유석 한의사와 함께 건강 매거진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성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편도선염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좀 짚어봤고요. 또 다른 호흡기 질환 중에 하나인 폐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렴의 원인도 좀 짚어볼까요? 폐렴은 폐렴구균이 드디어 이제 목구멍을 통과해서 네. 편도 부대의 경계선을 넘어선 거죠. 그래서 이제 기관지를 통해서 폐까지 이르는 거죠. 그러면 폐렴구균이 폐에 이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죠. 네. 이제 사진을 찍으면 그렇군요. 하얗게 예. 이상 병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게 네, 이제 네. 폐렴이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폐렴과 함께 몇 도열이 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열이요. 예, 예. 39도열과 함께 폐렴을 앓게 되면 그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제 같은 폐렴이라도 38도열에 그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폐렴 구경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폐렴에 걸렸을 때는 고열 외에도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이제 감기 증세가 감기 증세. 좀 심하게 네. 다가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감기보다는 조금 더 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하면서 고열이 있다면 폐렴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고열을 동반한 폐렴이라면 조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폐렴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조금 전에 전화 주신 분도 좀 약간 일부러 하는 기침같이 잦은 기침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잦은 기침은 또 왜 하는지 혹시 폐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잦은 기침도 비염의 증상인데 네. 조금 전에 그 선생님이 그 가래가 안 떨어져 가지고 고통스럽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 일반 정상인도 이 호흡기에는 분비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비염 환자의 이 분비물은 더 많은 양의 분비물이 흘러서 네. 그게 오랫동안 체류하면 이 가래 자체가 분비물 자체가 끈적거려요. 예. 끈적거리게 되면 이 끈끈한 가래가 이제 목에 늘어붙어 있으니까 이제 본인은 답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편도가 건강을 되찾게 되면 그 가래가 물렁물렁해져요. 이제 물렁물렁해지면 이제 뱉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또 굳이 일부러 기침을 하지 않아도 예. 뱉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괜히 기침하는 예.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 있는 기침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목에 있는 이물감을 좀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침을 한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폐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다른 호흡기 질환으로 폐기종 그리고 기관지 확장증 뭐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폐렴하고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다른 질환일까요? 폐렴까지는 네. 폐 자체에 기질적인 병변은 없습니다. 천식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폐에 관한 사진을 많이들 찍죠. 네. 그래서 폐에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은 내 폐는 건강하다라고 이제 그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폐에 이상이 없는 그 폐에 등급이 있다. A, B, C, D. 비염이 있으면은 B급이요. 천식이 있으면 C급이다. 심한 천식이 있으면 D급이다. 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이 심한 천식까지도 사진을 찍으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매년 이상이 없다가 이제 그 다음에 어느 해에 갑자기 폐기종입니다. 또는 기관지 확장증입니다. 이런 이제 진단이 떨어지면 작년까지 이상이 없었는데 네. 왜 이러지 깜짝 놀라요. 그거는 이제 등급에 따라서 A급 폐는 10년, 20년 계속해서 건강하다. 그러나 D급 폐는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폐 질환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질환들을 오래 갖고 있을수록 이런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그렇죠. 예. 어차피 나이가 들어가면 폐포수가 줄어들어요. 젊었을 때는 좌폐 3억, 우폐 3억, 6억 개의 폐포를 가지고 살다가 네. 나이가 들면서 5억, 4억, 3억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나이 든 사람의 폐는 구멍이 나거나 가래가 차거나 굳어버리게 된다. 구멍 나면 폐기종이요. 네. 가래가 차면 기관지 확장증이라 한다. 폐가 돌처럼 굳어가면 그거는 이제 폐 섬유화가 되겠죠. 그렇군요. 예.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제 흡연자들 보통 보면 이제 흡연은 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 이 흡연자들하고 폐와 관련된 이런 질환들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흡연을 하면 네. 폐에 가서 이제 쓰레기가 쌓이게 되죠. 네. 그 해부학 교실에서 보면 담배를 피운 사람의 폐와 이 피지 않은 사람의 폐는 그냥 육안으로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네.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의 폐는 아주 새카매요. 그리고 담배를 한 대도 피지 않은 사람의 폐는 아주
붕어 부래라고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와 같이 깨끗해요. 아. 그리고 실제로 그 담배를 많이 핀 사람 폐를 쥐어 짜면 그 가래덩어리가 아주 그득하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해부학교실에서 네. 실제로 볼 수 있는 참 좀 뭉클한 대목이고 그렇군요. 바로 이제 그 폐를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건강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흡연과 폐 건강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가 바로 흔히들 알고 있지만 이 기관지 예, 예. 확장증이나 폐 기종을 일으키는 예. 그 주범이 담배 아. 또는 이제 결핵을 앓은 사람 수십 년 전에 결핵을 앓았어도 나는 완치가 됐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는데 네. 아닙니다. 이런 분의 폐가 때를 빨리 탑니다. 아. 그다음에 결핵성 늑막염을 앓은 사람 그리고 담배 이게 이제 3대 주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지 네. 확장증이나 폐기종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흡연은 정말 만병의 근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흡연을 조금 더 잘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질환 그리고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있는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예, 주신 예.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그 편도 결석에 대해서 좀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네. 예. 제가 이렇게 편도가 자주 붓지는 않아요. 네. 붓지는 않은데 그 편도에 결석이 굉장히 좀 많이 끼어서 그 입냄새가 제가 좀 심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그 헛기침을 할 때도 이렇게 조그마한 그 깨알 같은 게 좀 자주 이렇게 헛기침만 해도 좀 심할 때 좀 나오기도 하고요. 예.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편도를 이렇게 살짝 만져서 냄새를 맡아도 상당히 좀 심해서 이게 좀 된 지는 좀 한 5, 6년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은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병원에 가서 이 편도 제거 수술을 지금 할까 하는데 네, 네. 지금 방송을 듣다 보니까 그 편도의 중요성을 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네. 과연 이게 제거를 해도 되는 건지 아, 그것 때문에 예. 문의 한번 드렸거든요. 예, 예, 일단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예, 이런 예, 질환을 앓고 계신 지 꽤 좀 오래 되신 것 같은데 5, 6년이면 편도 예. 결석을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번 상담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예. 자, 이 편도 결석을 없애려면 당연히 편도가 건강해져야 합니다. 이 편도가 건강해지면 이제 편도 결석이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편도 결석이 있다는 것은 편도가 상당 수준으로 약하다는 걸 뜻합니다. 구체적인 편도선염의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편도는 건강한 편도가 아니다. 따라서 건강한 편도로 회복을 시키면 이제 결석도 사라지고 결석의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취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당연히 아주 상쾌한 생활을 할 수가 있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편도가 바로 폐 기능의 바로메타다. 폐가 깨끗해지면 편도는 즉시로 건강을 되찾는다. 그래서 이제 깨끗한 폐가 핵심의 비결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런 편도와 폐 건강을 좀 되찾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도 궁금하고 보통 구체적으로 2달입니다. 예, 2달. 어떤 치료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약물로 치료를 약물 해야죠. 치료고, 예, 예, 한약으로 치료를 하면 이제 2달 후 이제 편도가 건강을 되찾으면서 그때 이제 선물이 있어요. 독감에 걸리지 않는다, 폐렴에 걸리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독감의 바이러스는 200가지가 넘습니다. 네. 또 폐렴 구균 또한 수십 가지가 넘는데 네. 그 모든 바이러스와 이 세균을 식별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내 백혈구만이 가능합니다. 눈 밝은 백혈구. 네. 예, 아까 말씀드렸죠. 편도가 건강해지면 편도에서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백혈구들의 눈동자 이제 초롱초롱 빛나서 이제 독감 바이러스 또는 폐렴구균 모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걸리지 않는다가 되죠. 독감에 걸리지 않는다, 폐렴에 걸리지 그렇군요. 않는다. 예, 예. 또한 39도, 40도 고열이 따르는
그 열감기 없다까지가 일체입니다. 네. 편도 건강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결석 없다 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편도 결석 역시 어떤 약물 치료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편도를 떼내면 네네. 40년 후에 그 천식이 기다린다. 지금 선생님은 나이가 드셔서 지금 고통 끝에 뒤늦게 편도 제거를 고려하시는데 네네. 보통은 청소년기에 제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통상 10대에 했다면 50대에 보통 사람보다 먼저 이제 천식을 앓게 된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제 숨길을 지키는 군부대 이제 제거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네네, 건강하게 좀 보존하는 만들어줘야 것이 된다. 예. 건강의 상책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물 치료로도 충분히 좀 이 편도 결석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전문 병원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기 전화한 사람요. 네, 64인데요. 네네. 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려고요. 아드님이요. 예, 아드님은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26세인데요. 네네. 여기 아주 기침을 심하게 하고요. 병원을 다녔는데 네, 저기 직장을 다니다 직장까지 그만뒀어요. 네. 밤에도 심한가요? 기침이? 아니요. 저기 식후 엄청 심해요. 식사 후에 예, 숨을 몰아쉬고 숨이 넘어갈 듯 술, 담배도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약을 지어서 약을 먹는데도 안 나요. 집에 그냥 네. 있어요. 네, 좀 많이 힘드시고 지금 다니시던 직장까지 그만두실 정도로 이렇게 기침 증상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건 또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저희가 상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밤에 심하면 이제 천식의 기침이고 이제 밤에 심하지 않으면 이제 비염의 기침으로 편의상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병의 기피료는 천식의 기침이 한 단계 더 악화된 모습이고 비염의 기침은 좀 치료기간도 한 달 정도 짧습니다. 당연히 이 기침을 근본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것 또한 내편도입니다. 내편도에서 나오는 나의 백혈구들이 이제 건강을 확실하게 회복하면 이제 기침의 그 뿌리를 뽑습니다. 흔히 이제 기침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진해 거담제나 또는 항히스타민제, 더 나아가서는 스테로이드를 쓰는데 그건 일시적인 잠시의 효과만 있을 뿐 근본 치료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내목을 지키는 면역기관인 내편도가 건강해서 그 기침을 근본으로 고쳐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과 같은 증상도 충분히 좀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한번 전문 병원에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아드님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들처럼 알레르기성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연과 폐 건강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흡연을 하지 않아도 뭐 폐렴에 걸리거나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폐 질환을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 어떤 위험 인자들이 있을까요? 이제 사람에 따라 어린 시절에 홍역을 심하게 앓았다. 또는 청소년 시절에 뭐 폐렴을 자주 앓았다. 네. 이런 분들은 나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착각이고 이제 이런 그 병력은 훗날에 폐질환이 빨리 다가올 것이라는 걸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항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이 표도 좀 준비를 해오셨는데 표를 보면서 또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예, 이제 폐가 이제 망가지는 그 형태는 모두 이제 폐에 쓰레기가 쌓이는 겁니다. 네. 이리 생각하시면 돼요. 기계가 오래 쓰려면
녹이 슬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또 그 기계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똑같아요. 사람의 폐도 때가 끼면 안 돼요. 네. 엄마 뱃속에서 아이들의 폐는 누구나가 핑크빛으로 아름다워요. 인종에 관계없이. 그러나 태어나서 3년이 지나면 네. 모든 아이의 폐는 잿빛으로 변한다. 왜 그러겠어요? 3년 만에도 그렇게 변하는 불과 거군요. 3년 만에. 예, 예. 자, 이제 자기 코로 숨을 쉬게 돼요. 태어나면 응애 소리와 함께 자기 네. 코로 숨을 쉰다. 그럼 이때에 이제 먼지가 들어가요. 황사가 들어오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또는 자동차의 매연, 뭐 스모그 등등.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 잿빛으로 변하게 된다. 네. 불과 3년 만에 이 쓰레기가 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30년, 60년, 90년 결국은 99세인의 폐를 이 CT 찍으면 모두의 폐가 망가져 있다. 네. 그 망가진 모습이 세 가지 형태. 구멍 나 있거나 가래가 차 있거나 굳어버렸다. 네. 구멍 나면 폐 기종이요. 가래가 차면 기관지 확장증. 이제 돌처럼 굳으면 이제 폐 섬유화라 부른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폐 질환에 조금 더 주의해야 될 사항까지 좀 살펴봤고요. 폐가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좀 망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폐 섬유화에 대해서 잠깐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폐 네. 섬유화가 어떤 질환이 조금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단어가 어렵고 네네. 생소하죠. 쉽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가습기 사건이 있었죠. 네네. 가습기에 이 살충제 이것이 이제 많은 분들을 해쳐서 죽음에 이른 분들 많죠. 네네. 이 바로 그 살충제가 이 폐세포에 말하자면 아주 악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돌처럼 굳어갑니다. 폐가 딱딱해지는 거 폐가 말씀하시는군요. 딱딱해져요. 예. 그래서 이 병은 뭐 이름이 세 가지다. 간질성 폐렴. 언제 찍어도 그 폐렴 증상이 보인다. 예. 또는 폐가 돌처럼 딱딱하다. 그 폐경화증. 이제 보편적으로 폐섬유화라고 많이 부릅니다. 네. 예. 이 그림이 이제 폐 확대 사진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둘 다 좀 이상한 모습인가요? 아니면 정상이고 이상한 모습인가요? 이보다 이 다음번 그림에서 요게 지금 폐섬유화의 B 네. B가 바로 폐섬유화로 이렇게 변해버린 병변이 찾아온 모습이죠.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왼쪽은 정상폐, 오른쪽은 스테로이드 제제를 써서 일시적으로 좋아진 폐. 그런 그렇군요. 모습으로 예, 예.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폐 기종, 기관지 확장증, 폐 섬유화까지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치료가 좀 쉽지 않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치료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네. 지금 이 폐 기종과 기관지 확장증, 폐 섬유화 이 세 개 모두가 금년도 8월 4일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호스피스, 물론 이 병들 중에 이제 중증의 이제 케이스를 호스피스 병동에 포함을 시켰어요. 이제까지 호스피스 병동이라면 말기 암 환자들만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네네. 이제 이 3병이 비암 3병이 추가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로 COPD로 네. 구분을 하고 네. 에이즈 알죠? 예. 에이즈 또 하나 이제 간경변까지 비암 3대 병이 이제 호스피스에 이제 편입이 됐어요. 그건 이제 임종관리비를 받는 거죠. 네네. 임종을 앞두고 임종관리비를 국가가 이제 돕겠다.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 여기는 지금 이 질병들이 모두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병들이 심해지면 이 병이 이제 경중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중증으로 악화되면 네. 그때는 이제 그 지정병원들이 있어요. 지정병원에서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제 호스피스가 관리를 필요합니다.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러면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추가된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약한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중증으로 발생하기 전에 발견하기 전에 좀 그 전에 초기에 잘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치료가 힘들다고만 알고 있지만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니까요. 한번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시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48년생 70입니다. 네, 지금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어렸을 때 네네. 감기를 많이 자주 달고 살았어요. 네. 그래, 이제 그 뒤로 한 60대에서는 기침, 감기도, 독감 주사 맞고 또 안 맞고도 독감을 그냥 안 오고 지나갔거든요. 네네. 근데 왼쪽으로 누우면은 숨쉬기가 조금 편치 않다. 예. 네, 오른쪽으로 누우면 아주 편하다. 왼쪽으로 누우면은 목에서 좀 색색 소리가 납니다. 네네. 이제 내과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아무 이상은 없고 옛날에 폐결핵을 알아본 적이 있냐고 해서 저는 그런 거 못 느껴봤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상처가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폐에. 예. 예. 그래 어떨 때는 좀 기침을 하면은 뭐 나온 것도 없고 목이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꽁꽁 쑤시는 것처럼 네. 간지럽고 그렇게 예. 기침만 나오고 그냥 뭐 심하게 나오더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예, 한번 상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선생님은 어린 시절에 감기를 자주 앓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폐기관지가 많이 약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결핵이 지나갔다. 흔히 결핵이 지나갔다라는 말을 씁니다. 결핵을 정식으로 알아서 결핵약을 먹은 적은 없는데 나도 모르게 사진을 찍어보니 이제 흔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갔다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여하튼 폐 기능이 약한 것이고 쌕쌕 소리가 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천식의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호흡기 질환은 감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비염,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바로 천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천식이 한 단계 더 나가면 바로 폐 질환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선생님은 이제 폐 질환은 아니지만은 폐 질환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병증을 보이고 있다. 당연히 여기서 고쳐야 합니다. 호흡기의 건강 유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제 천식력에서 비염력으로, 비염력에서 감기역으로 되돌아와서 감기 열차가 와도 타지 않는다. 감기가 지나가대요, 감기가 오다 말대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내 폐를 건강하게 회복시켜야 한다. 네, 역시 폐 건강과 관련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충분히 약물 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잘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61년생이에요. 네, 61년생이시고 예, 지금 오늘 뭐 어떤 증상을 갖고 계신 건가요, 현재? 아침이나 네. 저녁 때 보면 가래가 좀 많이 나고 기침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맞은 기침도 많이 하고요. 예. 그래가지고 가래가 좀 많이 나고 기침이 많이 나오니까 상담 좀 해봤어요. 네, 가래 그리고 기침이 좀 심하다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폐 CT 찍어 보셨나요? 네? 폐 CT 찍어 보셨나요? 네, 찍어봤어요. 그런데 네네.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났습니까? 네, 이상이 없다고요. 다행입니다. 담배를 많이 써가지고 스테로이드? 담배를 좀 많이 썼어요. 담배, 예. 안 피면 좀 괜찮아요. 예. 자주 그러는 게 아니고 가끔 그러거든요. 예. 자, 폐 CT를 찍어 이상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선생님은 지금 폐 질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 선생님의 그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
찌든 때를 깨끗이 청소해 줘야 다음 단계에서 기다리는 이제 폐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선생님의 편도가 건강을 되찾아야 합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전화 주신 분도 설명해 주셨지만 담배를 조금 줄이면 괜찮아진다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좀 잘 관리를 하시고 또 좀 흡연을 피해 주셔야지만 다음 단계에서 기다리고는 폐 질환을 겪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담배 끊고 예. 운동만 열심히 하셔도 선생님께 아마 큰 축복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좀 잘 기억하셨다가 좀 본인의 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들처럼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의 상담 전화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참여 계속해서 좀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바로 걸려와 있다고 하니까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62세입니다. 62세시고요. 예, 지금 어떤 증상 때문에 불편하세요? 아, 지금 가래가 많이 나와서요. 예, 예. 그 자고 일어나면 목이 깡 잠기고 가래가 항상 많이 나오고 이래서 네, 네. 또 날씨가 지금 미세먼지가 좀 있고 그러면 더 나오고 이런 상태이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 어떤 저기 때문에 그러는지. 예, 예. 일단 가래 증상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왜 그런 건지 치료가 가능한지 상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가래가 많다면 제일 먼저 의심할 수 있는 폐질환은 기관지 확장증입니다.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병은 이제 기관지의 탄력층이 망가져서 가래의 배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서 폐에 가서 이제 많은 가래가 쌓이게 돼요. 이 가래가 쌓이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가래에서 수분이 증발을 해요. 수분이 증발을 하면 가래가 찐덕찐덕하게 변합니다. 이 찐덕찐덕한 가래는 더더구나 몸 밖으로 배출이 어려워요. 이제 상습적으로 그렇게 가래가 많다면 CT를 찍어 전문 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에 기관지 확장증이라면 당장에 이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확장증의 전 단계라면 이제 담배를 피신다면 담배를 끊고 운동을 안 하신다면 운동을 더욱더 열심히 하시고 네. 하면은 또 생명체의 복원 능력은 위대한 것이어서 내 몸 스스로 고쳐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가래 증상이 아주 심하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유력하게는 기관지 확장증이 좀 의심이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한번 전문 병원에서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성 질환에 걸려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또 이 질환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있는 분들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고요. 02-6677-0012번입니다. 계속해서 이쪽으로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폐 관련 질환들 다양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뭐 이게 호흡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참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약물 치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단순히 약물 치료만으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약물 치료는 네. 근본 치료가 아니고 네네. 그 일시적으로 그때의 불편만을 해소시켜주는. 예. 덮어두는 정도이다. 그러니까 근본 치료는 내 몸이 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질병의 핵심 원인을 좀 짚어서 그 핵심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앞서 저희가 좀 언급을 했었던 감기나 비염, 천식도 사실은 모두 이제 폐 기능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짝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자, 코에서 폐에 이르는 길을 호흡기라고 그러죠. 네네. 숨은 코로 들어와 기관지를 통해 폐에 머물다가 나가고 새로운 숨이 들어오니까 그 전반을 호흡기라고 부르죠. 네. 호흡기 질환에는 단숨에 이 최악의 병이 오는 법은 절대 없고 예. 바로 순서를 밟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호흡기 질환에 인류 누구나가 앓게 되는 병이 바로 감기죠. 감기는 누구나가 1년에 한두 번쯤 걸릴 수 그렇죠. 있죠. 이제 감기가 와서 일주일 내에 사라지면 진정한 감기입니다.
그러나 감기가 와서 열흘을 넘기게 되면 감기에 뿌리가 내리고 뿌리 내린 감기는 비염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비염과 감기는 동일합니다. 구태여 구분을 한다면 네. 감기는 어린이집에 감기가 오면 모두 걸리죠. 바로 전염이 된다. 또 감기는 이제 발열이 있다. 열이 따르죠. 그러나 이제 전염과 이 발열이 없는 감기는 바로 비염인데 비염은 365일 감기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한 단계 깊어진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자 이제 비염 고칠 수 없다죠. 자 이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요. 수십 년 세월이 흐르면 비염 글자 그대로 코의 염증이죠. 그런데 코는 통하고 있다. 귀로 통하고 눈으로 통하고 깊은 코로 통한다. 부비동. 그러면 이제 귀로 가면 중이염이요, 눈으로 가면 결막염, 깊은 코로 가면 부비동으로 가면 축농증이라 한다. 이게 이제 중간역이에요. 비염은 이제 그 다음 단계 천식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그냥 비염이죠.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 3대 질병이 또 따라 붙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천식입니다. 천식은 이제 숨차고 쌕쌕대고 그르렁 소리가 나고 또 반복적으로 기침하고 발작적으로 기침하는 걸 이제 천식이라 부르는데 또 이 병에 걸리면 이 병으로 죽는다. 천식의 전설이죠. 이 천식의 세월이 또 헤엄없이 흘러요. 10년, 20년, 30년, 네. 심지어는 50년. 자, 그 끝에 중증의 폐질환 기다리고 있다. 알고 보면 호흡기 질환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제 차례차례 계단을 밟아 올라오고 있는데 환자 본인은 모르고 있다. 안 되죠. 상당히 무섭네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감기나 비염 같은 증상도 우리가 좀 가볍게 보지 말고 제때 치료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알레르기성 질환이나 이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63세고요. 예,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제가 대장암으로 한 7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어요. 예, 예. 예, 대장암 수술을 받고 항암을 12차를 했거든요. 네네. 예, 12차를 하고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그 기관적인 확정증이 왔다 그래요. 네네. 그래 기관적 확정증 때문에 이제 입원해 가서 그쪽에서 또 치료를 받고. 네네. 그래 이제 이 기관지 확정증이 오고 나니까 감기를 참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감기를 잘해서 또 이제 이번에도 또 감기가 걸려서 한 4개월 전에 입원을 했더니 부비동염하고 같이 겸해가 왔다고 네. 그래 제가 치료를 받았거든요. 예예. 그래 지금 그러고 난 뒤는 지금 아직 아무튼 그거 없이 감기 안 걸리고 지금 잘 견디고 있는데 네네. 이럴 때에 어떤 음식과 어떤 운동을 가장 많이 해야 네네. 보탬이 되는가 싶어서 지금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기관지 확장증에 걸리셨었고 그 이후에 감기도 아주 자주 온다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럴 네네. 때 좋은 음식 또 운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상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특별한 운동이나 특별한 음식이라기보다도 모든 운동의 기본은 걷기죠. 그 여사님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대유행하는 게 만보기죠. 하루에 10,000보를 걷는다. 10,000보가 힘드시면 뭐 5,000보, 3,000보, 5,000보, 7,000보 점차로 늘려간다. 그러니까 걷기를 꾸준히 생활화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이 되시면 이제 등산을 간다. 산에 가면 맑은 공기가 있어요. 이 맑은 공기 속에서 이제 숨을 헐떡인다. 숨을 헐떡이게 되면은 이제 폐 청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통상 폐의 6분의 1만을 쓴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산에 가서 숨을 헐떡이며 이제 산에 오른다.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폐 청소가 이루어지는 그렇군요. 거고 예. 음식은 무엇이든지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음식은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잘 섭취하시고 예, 역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폐 건강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호흡기 알레르기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살펴봤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유석 한의사와 함께 현대인의 8대 난치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